오늘 72년 만에 연속해서 5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10년 만에 3%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건데요.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 대출 금리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금리가 미국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 실제로 감내해야 되는 지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많이들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금리 인상이 되면서 10년 만에 이제 3%의 금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보면은 오늘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3%가 되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2012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3%대의 금리가 이제 유지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역시도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기에는 굉장히 관망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0.5% 그래서 빅스텝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도 0.5%의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빅스텝의 단계가 2단계 이제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렇게 연속해서 5번이나 금리가 인상되었던 것은 72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동자금이 많이 풀렸죠. 자금이 많이 풀린 것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동자금들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자들도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물가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0.75%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 빅스텝의 단계들을 밟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시장 불안 장세는 지속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융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험 가구수 및 금융부채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부채의 규모 역시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2022년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구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구당 이제 감내해야 되는 대출의 비용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는 IMF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나타낸 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비교한 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전망치가 하락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6%에서 2%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다수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락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내수의 경기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들을 이제 살 수 있는 수요자층들이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만약에 안 좋게 된다면 이런 저가의 매물들이 좀 쌓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저가의 매물들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올 하반기에 정부 정책 완화책들이 어떤 것들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이런 매물 양들이 많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1년 말에서 최근의 자료를 보게 된다면 큰 폭으로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역시도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전세의 수요보다 월세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라리 그냥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가계의 이익이 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월세의 수요가 많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물론 추후에는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월세의 수요자층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면서 전세의 수요가 낮고, 전세를 얻으면 이제 샤넬백을 준다, 벤츠를 준다 하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전세입자를 얻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10월 이제 12일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어서 3%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내년 1분기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거의 4%까지 육박한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선들, 관망에 대한 수요자층들이 더욱더 관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주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때 시장을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있을 부동산 완화책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이제 이러한 매수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려고 해요. 관망하려고 하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때 어쩌면은 비싼 매물들이 좀 낮게 급급매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해야 되는 대출의 비용,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는 누구나가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는 낮지만은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기에 매물을 선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와 금리가 높았을 때,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높았을 때와 부동산 가격이 낮았을 때 모두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가 최고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쪽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는 부동산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과 하락장이 늘 반복을 하죠. 거기에서 내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경기 상황은 좋지 않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 추이는 10월 달에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에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호가의 가격들이 무분별한 그런 영끌이라든가 비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가격들이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호가 대비
대비 굉장히 20% 내지 30% 떨어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의 완화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소폭 상승하거나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들도 많이 풀려지게 되고 이런 규제 지역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지역들을 살 수 있게끔 풀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기반으로 그런 곳들을 움직여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빠르게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기조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거래가 더 급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할 때 아무래도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우리가 봤을 때 규제 완화책이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규제 완화책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울 매매와 전세 주간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더라도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역시 떨어졌고요. 전세 역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월세 매물들이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지만은 추후의 시장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월세 말고 전세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간극의 차이가 줄어드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시기가 아무래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3%대가 됐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3%가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려고 하는 시기 속에서 또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하락되거나 아니면 안정됐을 때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생각,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금리 인상기와 하락기에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누구나가 다 비관하고 낙관하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